네, 뉴스 하나 나온 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우려가 큰데 이 존슨앤존슨에서 성명을 내놨고요. 여기가 이 자회사 얀센이죠. 얀센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접종하고 나서 28일 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무력화할 수 있다. 존슨앤존슨에서 성명을 내고 이런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특히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접종이 일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 인콘 있습니다. 인콘 현재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TNR 바이오팹 이 종목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데 시세가 5%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수요일과 같습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린 부분은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하는 장이다. 예, 주식시장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죠. 그래서 네. PC에서 이제 모바일로 넘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카카오를 통해서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긴 걸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DNA나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mRNA 쪽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ADC 플랫폼 쪽으로 해서 제가 ADC 삼형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이 좀 승자 쪽으로 새로운 밸류를 좀 쳐주기 시작했다. 이건 좀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양보다는 좀 질을 따져야 하는 주식시장이니까 이걸 반드시 좀 여러분들께서 투자로 좀 접목을 시켜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겠습니다. 네, 거론이 됐던 종목군들도 뭐 mRNA 관련해서 어제 또 시장에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슬슬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또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정리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 3주 정도부터 이야기해드렸던 거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한마디로 이제 전략이잖아요. 저는 이번 시장의 전고점 돌파는 일단은 언택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언택트에서 파생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 이기면서 시장에 좀 던진 이 키워드가 패러다임의 승자 쪽으로 밸류를 쳐줘야 된다. 그래서 DNA보다는 mRNA 쪽으로 그리고 ADC 업체에 대한 몸값이 높아진다.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언택트 쪽은 저는 게임 쪽으로도 전염될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임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주식들 흐름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중심은 저는 바이오 제약이 계속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산업재해나 이제 금융주들의 강세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 쪽 연준에서 RRP를 가동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모멘텀은 좀 다운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성장주 쪽에서 이 바이오 제약이 중심이 될 거다. 여기에는 mRNA 이 위탁 생산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제형 변이를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업체.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이 플랫폼 업체 몸값이 좀 높아질 거다. 해서 삼형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와 그다음에 이제 레오켄 바이오. 실제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반도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일어섰을 때 가는 게 진짜 상승이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설사 이제 전고점 돌파하더라도 좀 제한되는 상승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섹터들에 대해서만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설명들 좀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바이오 섹터 외에도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또 추천주 있다면 함께 들어볼까요? 지금은 바이오 제약 이외에 나머지 주식을 공략하는 거는 저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좀 투자 주체들이 판을 좀 깔아줬으면 이 판에서 저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으로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미 사이언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mRNA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나서 약간 후발 투자로 가는데 한미 약품하고 그다음에 녹십자 그죠? 그다음에 이제 ST팜이 최근에 이제 mRNA 관련된 이 컨소시엄을 좀 형성했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발했던 걸 힘 합쳐서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mRNA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약간 그 각자 도생의 길에서 협력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즈를 좀 키울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팜 같은 경우도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주식들에 대한 몸값은 저는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mRNA에 관련된 자회사가 엠치릭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간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올릭스 같은 기업도 잘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일어서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유럽 소재 관련된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앞에서 그런 좀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이런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펀더멘탈의 증가 요인들이 여러 개 발생이 됐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빅파마 업체들이 mRNA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해서 뭐 자금을 쏟아붓는다든지 뭐 사노피 같은 경우 5천억씩 쏟아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mRNA 관련된 이 부분을 이제 그 암 예방 백신 쪽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었던 거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때를 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그 방송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단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게 이제 나이백이었거든요. 나이백이 실제로 그 다음부터 랠리가 나오는데 진원생명과학이나 그다음에 이연제약이나 아이진도 이런 mRNA 관련된 주식들이 첫 번째 먹이를 물다가 이쪽 테마가 하나 형성된 다음에 확장이 되려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녀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구간에서 첫 번째는 펀더멘털을 따지기 전에 뭘 만드냐면 이야기거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찾습니다. 이 모멘텀은 뭐에서 출발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mRNA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좀 지원하는 정책이잖아요. 실체가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발전시키고 성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뜰 수 있는 플랫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관심 있는 것보다 빅파마들이 요구하는 것, 빅파마들이 지금 원하는 것, 모더나가 간절히 원하는 거, 화이자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죠? 유럽에 있는 제약사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사노피가 간절히 원하는 거,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굳이 뭐 찾을 필요 없고요. 대표이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만 보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mRNA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들이 그 다음 뜰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약물 전달과 ADC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약물 성과를 높인 반도체를 치게 되면 이제 수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수요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약물이 원하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거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야지 대중화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그 ADC 제휴 변형 업체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알테오젠, 지금이야 잘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는 주가가 미진했었을 때입니다.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레오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식으로 가요. 연결되는 식으로. 그래서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이번 구간에 같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모더나와 관련된 이 재료 때문에 제일 먼저 신고가를 갔던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체인데 이런 주식들이 좀 일어서야 바이오 전체가 확장되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mRNA 관련된 테마와 ADC나 약물 전달 플랫폼 내에서의 순환매 적극적으로 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약에 87만 원이나 88만 원짜리 있잖아. 요 자리에 넘어가게 되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좀 건들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대형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마 함부로 팔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주식들 다 튈 거예요. 예를 들면 녹십자 랩스 같은 주식들도 지금 뭐 NK세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차바이오텍하고 같이 겹치잖아요. NK 쪽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타켓을 고르고 있는 쪽은 기존의 어떤 뭐 R&D를 연구했던 게 아니라 mRNA에서 파생돼서 필요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빅파마들이 원하는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이런 업체들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뭐 mRNA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진이나 이연제약 이런 거 많이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진흥생명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거 놓치신 분들은 에이스팜이나 또는 이제 올릭스, 녹십자, 랩스 이런 거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요. ADC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알테오제이나 뭐 레오케마, ABL 바이오 같은 업체들도 함부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목표치를 좀 상향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바이오제 관련돼서는 일단 이 정도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괜히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김정수 전문가는 지금 바이오 물이 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될 만한 종목군들 쪽에서 수익을 내는 게 좋다. 여기에 키워드는 mRNA 그리고 ADC, 약물 전달 체계, 플랫폼 이런 정도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한 번 더 공부를 통해서 종목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아이진이나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군들 외에도 녹십자랩셀 그리고 ST팜 같은 종목군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입니다. 녹십자랩셀은 오늘 얘기 좀 많이 나오네요. 앞서서도 추천주였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 권했습니다. 절대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